안녕하세요. 해공원점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마이너스 1.9%가량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신규 매수로 투자 의견을 드렸는데요. 자, 장 초반에 좋은 흐름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다소 빠르게 급증했었다는 점에서 우리 시그널 상으로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오전에 9시 반, 10시, 11시로 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업종에서 대거 막 매물이 나타났었죠. 자, 이렇게 대거 매물이 나타나면서 유한양행은 크게 급락은 아닙니다만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해 버렸고요. 약세 마감했고,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그 외 리가캔바이오라든가 다른 종목들은요, 크게 급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제 편입되어 있는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 하방 압력이 상당히 컸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두들겨 맞아야 되는 업종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제가 유료 회원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 부분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화되고 뉴스화 됐었던 에이프릴 바이오 또 블록딜로 자금 했다라는 내용들 기사로 보셨죠? 요 내용들도 이 부분이 장점인지 또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분석해 드리면서 투자자분들 판단하는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최근 들어서 반등다운 반등이 잘 안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여기 추세 22평입니다. 빨간색 선 22평이 이탈되면서 여기 저항 걸리고 무너지는데, 이 과정에서 돌파하려고 빨간색 치고 나오는 흐름들, 일단은 요거 1차, 요거 양봉으로 또 치고 나오려 했었던 거, 요거 2차, 요거 양봉으로 또 치고 나오려다가 요거 무너졌죠. 요거 3차, 이번에 오늘이 4차였습니다 4차 4차였는데 투자 여러분들 오늘마저도 저를 일단은 뒤통수를 한번 쳐주네요. 네, 오늘 신규 매수 진입을 투자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의견을 드렸고요. 시기적으로는 오늘 우리 IT 반도체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버텨줬었고, 하이닉스도 크게 다시 추가적으로 급락하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2차전지도 일부 종목들 버텼고요. 그러면 오늘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만 안 무너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요? 제약바이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꺼번에 시세가 아래로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크게 급락했었죠. 자, 일단은 1차적으로 큰 형님들을 일단은 맞았다고 보자고요. 그럼 2차적으로 두 번째, 바로 2차전지 종목들, 그동안에 원체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또다시 2차적으로 우리 2차전지는 또 두들겨 맞았다. 왜요? 우리 트럼프 당선 이슈 때문에 또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두들겨 맞았다. 그럼 그동안에 두들겨 맞지 않았었던, 그동안에 강세로 좋았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연일 요 며칠 사이에 힘이, 무게중심이 확 언더로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유한양행은 좀 더 미리 고점 잡히고 떨어졌습니다만, 최근까지 버텼었던 알테오젠, 리가캠도 이제 막 빠지고 있고, 이런 점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한양행을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자, 투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런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분명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양호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기술적 반등 나오는 흐름들 잘 유지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 증시라든가 또 내일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돌아가면서 한 대씩 맞았으니까, 맞았으니까 이제
뭐 더 누구를 더 두들겨 팰 거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가 언더로 급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국내 증시 저는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나스닥 100 선물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죠. 물론 지금 현재 변동성이 꽤 아래로 흔들흔들 거리고 있긴 해요. 변동성이 아래로 꽤 흔들고 있는데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추세가 무너졌다가 이렇게 단기 추세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한국 날짜로 21일 아침 7시에 있죠. 이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 시각으로 보면 내일 또는 모레 사이에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변곡점에 이제 다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내일하고 모레 정도의 흐름이 우리 뭐 제약바이오가 됐던 뭐 아니면 IT 반도체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중요한 D-Day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유한양행이 이렇게 다소 좀 무너졌지만 급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오늘이 중요한 날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에이프릴 바이오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내용적인 측면들 요약해서 보면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입니다, 투자자분들. 상장사예요. 요거 한번 볼게요. 오히려 매각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많이 빠졌죠. 에이프릴 바이오는 다 보세요. 오히려 이렇게 좀 빠졌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미리 먼저 내려온 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빠져내려왔다. 그런데 에이프릴 바이오를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뭐냐면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 시간의 거래에서 규모적으로 보면 약 9.8% 그러니까 10% 가량의 비중이고요. 214만 5,750주 전량 매각입니다. 351억 원. 투자 수익은 221억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좀 밝힌 바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장점.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냥 현금화가 된 거잖아요. 그쵸? 유동성 확보.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 그 기업이라고 치죠. 우리 그냥 가정으로 치더라도 가정에서 우리가 갑자기 어디에서 현금이 뭉칫돈으로 들어와요. 저 뭐 몇백억으로 얘기하면 이게 좀 계산적으로 우리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어디 투자했던 돈을 내가 수익을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이라는 돈을 내가 그냥 현금화 시켜요. 어떻습니까, 투자자분들?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공장 증설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야 우리 자식들 배당이라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한테 좀 나눠주거나, 그쵸? 아니면 다른 투자 형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이 유동성 자금은 기업에는 좋은 거죠, 그쵸?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냈다라는 거, 뭐 우리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통 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화했다. 단순 투자에 따른 어떤 수익화 모델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대량 매도가 시장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블록딜 형태로 좀 진행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와의 어떤 뭐 주가 안정성이라든가 뭐 또는 이런 여러 점을 좀 고려했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한양행과 또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어떤 협력 또는 이런 부분들은 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뭐 협업은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매각을 한 거는 뭐 어떤 다른 뭐 명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유동성은 지금 확보돼서 너무 좋은데 이걸 매각을 통해서
이 자본을 이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어디에 활용할 거냐가 사실은 우리 유한양행의 나중에 주가 상승 탄력을 또 만들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모멘텀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면 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또 위에서 또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분을 완전히 이제 전량 매각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프리얼 바이오와의 어떤 전략적 협력은 이어가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분을 서로 뭐 보유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차익으로 이제 나가 있는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쵸? 저는 그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에이프리얼 바이오의 향후의 또 성장성을 내다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을 포기한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차익만큼은 분명히 긍정적이나 어떤 기업 간의 협업 또는 에이프리얼 바이오의 미래 성장성, 잠재력을 놓고 봤을 때는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뭐 미래 얘기니까 뭐 에이프리얼 바이오가 나중에 망해하면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 얘기지만 또 에이프리얼 바이오 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가서 우리 고성장 할 건데 너희들 팔고 매각하고 도망가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갑론을박 뭐 말은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약간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한양행이 저렇게 먹튀하고 도망도 가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향후에 유한양행과의 어떤 거래 입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주저하지 않을까요? 너 투자했다가 나중에 또 도망갈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신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유한양행이 투자 자금을 이렇게 회수하는 거, 수익을 잘 실현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지분을 완전히 감소시켜서 그러니까 전량 매각하고 장기적으로 어쨌든 뭐 타사와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은 여실히 좀 나타난 게 아니냐. 그냥 단발성으로 유동성 확보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세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업종에서 막 매물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오히려 또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좀 단발성으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동성 확보는 이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시설 투자라든가 또 다양한 또 파이프라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게요. 자, 아까 이제 그 전쟁 관련된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 뉴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치매기 있고 레임덕인데 이제 퇴임 얼마 앞두고 왜 이런 결정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일단은 승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더 먼 거리에서 화력 높은 것을 쏠 수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 미국 미친 거 아니냐 욕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쵸. 근데 하필이면 또 바이든이 했어요. 그쵸? 바이분이 아니고 바이든 곧 퇴장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이 바이든이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 들게요. 똥은 바이든이 싸고요. 트럼프 보고 치우라라고 지금 하는 식이에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공화당으로 넘겨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패배감도 있고 기분이 좋지 않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러시아 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전이나 휴전이나 뭐 이런 협상으로 오히려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싸움으로 키워가는 방식으로 가면 어쩌자는 거죠?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바이든이 해왔었던 상태들, 막말로 그냥, 네, 미국이 경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싸울 테면 싸워봐라 이런 형식이에요. 그쵸? 오히려 무기를 계속 팔아 제끼는, 무기를 자꾸 대주고 전쟁을 자꾸 부추기는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말 나쁜 놈이다. 뭐 바이든이 됐든 미국이 어쨌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너무 좋지 않다. 당사자가 돼보셔야 되는데 이 당사자를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어 저기 남의 집 뭐 꼭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동, 중동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쵸? 중동 전쟁도 역시나 지금 계속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헤즈볼라가 일단은 이 미국의 협상안을 일단은 승인을 했어요. 그래 그럼 뭐 휴전을 하든 뭐 종전을 하든 어쨌든 그 협상에 지금 승인을 한 입장인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지금 이 승인에 뭐 거의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을 그 무시한다고 봐야 될까요? 바이든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너무 잘 알겠죠. 네. 바이든이 지금 어떤 결정을 네타냐후하고 한들 나중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취임했을 때 또다시 서명하거나 또다시 협상하거나 또다시 내용들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바이든과의 지금 어떤 협의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헤즈볼라나 이쪽에서 지금 어쨌든 휴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참에 지금 이란의 핵시설 타격까지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블랙스완 성격의 이 전쟁 상황은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블랙스완의 성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흰 백조 사이에 검은 백조가 나올 확률이 없는데 그거 하나 나왔을 때에 우리가 비유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에이 설마 이란의 핵시설 건드리겠어? 그쵸? 네. 설마 전쟁이 더 확전되겠어?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죠. 여기 북한이 이제 참전한 상황인데 에이 설마 서로 쏴붙이고 더 크게 확전되겠어? 그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위태롭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요? 러시아의 지금 푸틴 같은 입장에서는 전 세계 대전까지도 지금 언급을 해놓은 상태예요. 정말 너희들이 바라는 게 3차 세계대전을 원하는 거냐 이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맞불을 계속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려면 손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손박자를 맞춰가지고 서로 자꾸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가서 싸움이 격화되면 본의 아니게 거기에서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고 중동에서 어마무시하게 아주 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투자자분들 유한양에 이거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투자자분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뭐 중국 다 할 거 없이 폭락이에요 그냥. 그때는 투자자분들 인버스 안 사면 수익 안 나요. 그냥 없어요. 그냥 끝장이에요. 왜냐면 바바바박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르는 척했다가 또 떨어질 거고 오르는 척했다가 떨어질 거고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물론 짧게는 뭐 한두 달 사이에 끝날 수도 있고, 전쟁 상황이 아주 미친 듯이 격화되고 아주 커진다 그러면 그게 뭐 한두 달 사이에 전쟁이 끝날까요? 1년, 2년, 아주 전쟁 상황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투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미국 증시가 지금 역대급 고점이에요.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갱신을 이어갔고요. 이번 11월 달에도 신고가 갱신을 이어갔어요. 그 역대급 신고가 갱신이 바로 11월 11일자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로 놓고 보면 지금 최꼭대기에 있는 게 미국 증시인데, 미국 증시가 지금 이제 단기 추세선들이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만 바라보고, 야 그래, 야 미국, 야 너는 꺾이지 않아야지, 너 믿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니야, 야 나도 힘들다, 나도 지금 무겁다, 이제는 좀 꺾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가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투자자님들 전세계 증시가 다 추세가 아래로 꺾이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그냥 꺾일까요? 아유 나 그냥 쉬어갈래라고 꺾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꺾이는 데는 반드시 명분을 가지고 떨어뜨려요. 그 명분이 투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우리에게는 리스크인 위험으로 작용되는 바로 전쟁입니다. 네, 그 전쟁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당선이 우리에게는, 트럼프 자체가 악재가 아니라 트럼프가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근데 트럼프 임기 내내 4년 내내 전쟁하다가 트럼프가 전쟁 막고 그냥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전쟁이 격화되지는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트럼프가 뭐 2년 뒤, 3년 뒤에 막아봐야 무슨 의미 있습니까? 다 초토화된 상황인데, 그렇죠? 아무 의미 없다. 그 전에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이 전쟁부터 빨리 틀어막아야 됩니다. 전쟁부터 틀어막아 버리면요, 투자 여러분들 좋은 세상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많은 종목들이, 아주 좋은 시세들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크게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막아버리면 됩니다. 일단은 전쟁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대다수의 그 투표자들이 트럼프를 뽑지 않았을까? 야, 좀 전쟁 좀 그만하고, 그래, 미국 자국 우선주의 좋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살리는데 저 전쟁도 좀 막아라.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그쵸? 네, 이 지겹잖아요. 좀 이런 일들 없고, 좀 대치되는 극과 극의 상황들이 좀 없기를 다들 바라는 거니까. 그렇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유한양의 주가 흐름, 단기적으로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미국 증시라든가 또는 국내 증시, 오히려 이 방향성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오늘 자금 회수와 관련되는 부분들, 블록딜로 매각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증시가 지금 상당히 지금 흐름들이 좋지 않은데 0.6%로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또 방어주 형태로 나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내일 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응 자체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